예, 오늘은 제가 경매 물건을 좀 살펴보다가 대전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특이한 물건을 발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금 전세 사기 관련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물이거든요. 이런 근린주택이나 뭐 빌라에 투자하실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이러한 건물의 전세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으로 입주를 하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어떠한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경매 물건을 지금 로드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거리뷰 모습인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2층, 3층, 4층 이제 주택으로 되어 있는 근린생활 주택입니다. 자, 외관 보시면 어떤가요? 조금 신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 좀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아마 뭐 로드뷰로 보니까 과거에 뭐 2020년도에 지금 공사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신축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관이 좀 깔끔하고 내부도 아마 신축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주택이라고 하면은 임차 수요가 주변 빌라 단지 보니까 노후가 좀 된 것들도 많고 외관이 뭐 이렇게 멋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물에 오늘의 경매 물건 같은 이제 물건지에 수요가 많이 몰렸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매 물건 정보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 뭐 감정가나 최저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만 한번 참고하시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 물건의 임차인 현황이랑 등기부 현황입니다. 이 물건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었는지 사전에 임차인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유념해서 보시면 문제가 될 만한 건물인지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등기부 현황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임차인분들이 나중에 임차권 등기를 하신 모습도 등기부 현황에 나오고 있고, 이쪽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 보면은 임차인분들이 언제 전입이 되었고 확정일자 언제이고 이렇게 들어오신 날짜, 그리고 보증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이러한 히스토리들을 좀 정리를 해서 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노란색 스티커 화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의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아마 주식회사 다사산업개발이라는 곳에서 여기 토지 일대를 아마 개발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로드뷰로 보면은 여기 갈마동 여기 지금 뭐 A, B, C, D, E, F, F동까지 6개 동을 아마 개발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동대전 새마을금고에서 한 14억 6,400만 원가량 이제 근저당권 설정을 한 거를 보니까 뭐 토지나 이제 건물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아마 건축물을 지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층은 제가 제외를 했고 2층 같은 경우 3층, 4층 이렇게 뭐 한 60평대로 건물이 지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각 5개 호실이기 때문에 복도도 있고 뭐 계단도 있고 할 테니까 뭐 한 개 호실당 10평 혹은 뭐 8평에서 1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개 호실이 한 8평, 1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옮겨 놓은 거거든요. 지금 임차인분이 2억 5천만 원, 보증금이 막 2억 이렇게 됩니다. 이 금액이 저는 도저히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아무리 전세 계약이라고 해도 8평, 10평 되는 대전에 있는 갈마동이라는 곳에서 2억 5천이나 뭐 2억에 보증금을 주고 전세 계약을 하는 분이 실질적으로 있었을지 좀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뭐 LH 통해서 뭐 9,500만 원을 주고 또 전입하신 분도 계시고 뭐 1억 3,500만 원, 1억 3천만 원, 1억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봐서 평균적으로 1억 정도는 전세 계약을 맺는 게 주변 시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사산업개발에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근저당권,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MCI 대부라는 곳으로 근저당권만 이전이 되었다가
2022년도 6월 달에 되어서야 산업개발에서 어떤 분께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분께 이제 매도를 하신 것 같은데 이분께서는 이 건축물을 토지랑 건물을 26억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존에 있는 대출이 한 15억가량 됐었고 보증금으로 받아둔 금액이 이걸 모두 다 합산을 해보니까 한 9억 정도 되더라고요. 25억에 9억 하면 한 24억 되죠. 그러면은 이분께서는 본인이 현금 뭐 한 2, 3억 정도 들고선 이 건물을 매입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을 한 2, 3억 주고 매입을 이렇게 하시게 되셨고 이미 지금 건물 가치에 비해서 보증금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근저당권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매입하신 이후로는 더 이상 뭐 전세 계약은 하시지 않았어야 됐을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금 보증금 1억, 1억 2천, 1억 1천만 원, 뭐 1억 1,500, LH를 통해서도 이렇게 계속 전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13명의 총 보증금만 해도 16억 4천만 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지금 이러한 이제 다가구 주택에 임차인분들이 이 건물에 16억 4천만 원이나 보증금을 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세는 거의 다 받지도 않아요. 아무도 받는 사람이 거의 없고 한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월세 15만 원에 모두 다 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매수를 하신 이분께서는 본인이 한 2, 3억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건물을 매입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받은 보증금만 한 7억 이상이 됩니다. 14억 6천만 원이나 되는 근저당권도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전입이 들어오면서 보증금이 1억, 1억 2천 이렇게 막 들어오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만 되신다라고 하면은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이러한 건축물에는 전세 계약을 절대 하시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입세대의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공인중개사분께 꼭 물어보셔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대출 금액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반드시 등기부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 건물이 어떻게 됐냐? 23년도 11월에 결국엔 이제 동대전 새마을금고에서 임의 경매를 신청을 해서 이 건물이 경매 물건에 나오게 됩니다. 자, 경매 정보지로 다시 돌아가서 잠깐 한번 살펴드리면 자, 여기가 이제 근저당권이 2021년도 7월 1일에 형성이 되었거든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이 시점 이후에 권리는 모두 다 소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임차권들 있죠. 전입을 한 임차인분들의 권리는 아무것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모두 다 소멸이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보증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1억이나 1억 3천, 9천만 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상단으로 올라가서 등기부가 아니라 임차인 현황을 봐도 보면은 여기 예상 배당액이라고 적혀 있죠. 상단에 두 분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을 받지만 이분은 2억 중에서도 한 1억 정도 배당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배당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분 이후에 있는 11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제 보증 금액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에 지금 비고란에 임차권 등기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임차권을 법원에 등기를 쳐도 이분은 근저당권보다 아까 2021년도였죠. 2021년도 7월 1일보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 있죠. 지금 보시면은 7월 1일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이분들 모두 다 지금 미배당으로 속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최상단에 있는 임차권자 요 두 분도 이게 경매 금액이 현재 금액 18억 정도에 낙찰이 되었을 때 배당을 받는 것이지 근저당권 금액 아까 14억 얼마였죠? 그 금액보다 이하로 낙찰이 되게 되면은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배당받을 금액이 한 푼도 없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러한 다가구 주택, 근린주택 계약을 할 때 투자자분 입장에서 혹은 임차인분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느냐,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 계약보다 전세 계약을 들어가실 분들은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월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지방이니까 한 10평 정도 되는 저런 이제 원룸 공간이라고 하면은 보증금 한 500만 원에 월세 한 4, 50만 원이면은 들어가시지 않나요? 이렇게 월세 계약으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매 물건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최소한 뭐 10개월, 뭐 1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버티게 되면은 월세를 한 10개월만 안 내도 벌써 보증 금액 정도는 회수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 이제 월세 계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큰 위험 부담은 없지만 반면에 전세 계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막 보증금을 2억, 5천, 뭐 2억, 9,500만 원, 뭐 1억 3,500만 원 이렇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전세 계약을 맺으실 분들은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거나 출력을 해보면 표제부, 뭐 갑구, 을구 이렇게 다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갑구 소유권의 인적 사항이랑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전세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나오는 임대인의 뭐 신분증을 확인을 하면서 당사자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임대인이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 대리 계약을 할 때에는 대리 계약 시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인적 사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등기부 현황이랑 인감증명서 혹은 신분증을 통해서 동일한 임대인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사항은 최선순위 근저당권 날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근저당권이 여기에 지금 MCIDEV라고 해서 제일 빠른 날짜 있죠. 2021년도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 날짜보다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 임대차 계약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경매로 물건이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다 소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근저당권보다 이후에 들어오는 임차권은 모두 다 소멸되게 됩니다.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이제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액 한도가 자 지금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천만 원 이하 보증금액을 걸었다라고 하면은 최우선적으로 3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을 이렇게 경매가 낙찰되었을 때 배당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보시면은 저희가 봤던 사례들은 다 8천만 원 이상이었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최우선 변제되는 금액도 전혀 없습니다. 자, 반면에 근저당권이 만약에 없다. 이 건축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금액, 대출 금액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입주를 하는 당시에 전입신고랑 뭐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근저당권이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입 세대가 뭐 10가구, 12가구, 막 15가구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보증금액이 막 2억 5천, 2억, 1억씩 막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 분께서 보증금을 우리에게 안전하게 회수해 줄 수 없을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입세대 내역을 꼭 한번 파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당당히 요구를 하고 또 공인중개사분께 의뢰를 하셔서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가치 대비해서 보증금이나 뭐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건축물은 계약을 안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뭐 대항력이나 확정일자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일정 금액을 조금 안전하게 회수받기 위해서 조금 권장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소액 임차인 범위 아까 한번 보여드렸었죠. 여기 2024년도 기준으로 여기 지금 지역별에 맞는 보증금액 한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대전에 있는 이제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건물의 등기부 현황이랑 임차인 현황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임차인분들이나 혹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주의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